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경매 함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이라면요, 이런 경매 함정의 유형을 아셔야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본 영상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요. 제가 엉뚱한 걸 눌러버렸네요. 이게 아닌데, 참나, 왜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 타경이고요. 이게 홍성 지원 사건이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 사례는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생생경매 몇 페이지인가요? 이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사건인데, 이건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2011 타경에 6613 강제경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위에 2014 타경에 2702 13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 사건이랍니다. 이게 소위 선행경매 사건이고, 이게 후행경매 사건이에요. 203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3호만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5,300만원짜리가 1,100만원에서 낙찰됐습니다. 왜 이렇게 21%니까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낙찰됐을까요? 중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5,300짜리가 1,100만원까지 떨어졌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선행사건 아십니까? 이거 2014 타경이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선행사건에 보면은 이게 2014 옛날 거는 조금 이게 오픈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 2702 이게 물건 번호가 13번입니다. 분노 알겠네요. 그러니까 폭수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203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보시니까 이게 먼저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 나오고 이것도 보시니까 7,700짜리가 말이죠. 7,700짜리가 1,300만원 선에서 낙찰됐습니다. 7,700이 1,300만원에 낙찰됐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경매가 7,700짜리를 1,300만원에 가져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낙찰자 인수하는 것 없이. 그러나 그건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원 경매는요, 돈이 되는 법원 경매 물건은요, 절대로 안 쌉니다. 오히려 비쌉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말이지, 싼 맛의 경매,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시다니까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 되는 물건은 비싸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주택, 이게 정보지가 조금 정리해서 덜 된 것 같아요. 주택 임차권회가 조모시가 있는데 5,300만원,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5,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강제경매 들어오고, 아이고, 강제, 이미 강제,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게 좋지요. 왜냐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낙찰되고 나서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5,300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선행사건이고, 이제 후행사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오늘따라 이게 화면이, 이상하네요. 잠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긴가? 이상하네. 제가 이게 여기 2014죠. 2000 다시 누를게요. 참, 이게 2017 타경에 6613 17 타경이 6613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행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면은 전세 보증 금액이 4천만원으로 다운됐잖아요. 그죠? 아까, 임차권 등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후행 사건이에요. 후행 사건인데,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경매정보지를 탁 봅니다. 경매정보지를 탁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인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016 타경에, 요 사건보다 이게 틀려요. 이게 아닙니다. 2014 타경인데,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부동산 취득했구나.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 똑같습니다. 지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구나.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이게 조금 이분이 배당 요구하였나? 배당 요구하였기 때문에 일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임차권 등기상에는요.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얼구로 넘어가지요. 이건 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얼구에 임차권 등기 어디 있느냐. 나와 있잖아요. 임차권도 5,300이잖아요. 5,300만 원인데, 5,300만 원인데, 보니까, 현재 후행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는 한 4천여만 원 되니까 아마 이분은 선행 사건에 있어서 한 돈 1,000만 원 더 배당을 받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분의 임차권, 등기상의 보증금액이 5,300이었지 않습니까? 5,300인데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봐가지고 아마도 전 사건에서 약 한 1,200만 원 정도, 1,200 정도 배당을 받은 것 같아요. 1,200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조모 씨가 또 이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인데, 이분이 또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분이 또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러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보니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 사건에서 인수된대요. 왜 인수하냐고, 이 사람 확정일자가 이렇게 전임 날짜도 빠른데 왜 인수하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에 해가지고 선행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니? 배당 요구 했으면 계약 해지 어서 표시지. 계약 해지 어서 표시면 너는 임차인이 아니지. 임차인이 아니면 뭐든 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넌 집에 가라 말이지. 그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야. 그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백날 봐봤죠요. 안중에 젊어 완전 소련말 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당나라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지. 맞잖아요. 그죠? 모르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부동산 현장 가서 말이지.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말이지. 현장 가서 물건 보면 뭐 할 겁니까? 봐가지고. 아이고, 참네. 답답해 죽겠어요. 봐가지고. 물건 봐가지고, 솔직한 표현을, 표현이 말짱 꽝이라니까. 물건 봐봐도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물건보다는 물건 안에 보이지 않는 골마 터진 게 뭐가 있냐. 그걸 먼저 캐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골마 터진 게 없다더라 했을 적에 그때 물건 껍데기를 봐야지. 껍데기부터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보니까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해서 청구액이 7천여만 원 되는데 이게 4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더 플러스 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낙찰자는 말이죠. 이번에 전세보증, 자녀 전세보증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4천만 원이니까 끌어안아야 됩니다. 4천만 원을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우리가요, 이거 제가, 여기서 보면요, 요걸 보시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이 양반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또 가등기도 설정했네. 참, 할 것 다 했네. 근데 팔았잖아요. 그죠? 매매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잖아요. 리 보니까 아마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보니까 매각이 아니고 매매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그 당시에 이미 자 보십시오. 2016년 7월 29일 날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죠? 황모 씨라는 사람 경매로 했는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 29일 날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이잖아요. 근데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2013년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매정보지를 딱 보시는 순간에 이때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구나 하는데 소유권 취득 시점이 언제든 2016년 7월 달인데 이 날짜보다 빠른 임차인인 듯한 임차인인 듯한입니다. 임차인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인 듯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 요리하였을 적에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 황모 씨가 말이죠. 가등기하고 저당권 실증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겼거든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선순위에 가등기 뻔하니 설정되어 있거든요. 또 선순위에 임차권이 떠 있거든요. 주택임차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은요. 만약에 제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 법인 이름이 뭔가 확인해 볼까요? 보니까 혹시 제가 아는 법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법인 같으면 얼른 닫아버릴게요. 보면요. 조금 축소할게요. 네. 맞네요. 제가 아는 법인이네요. 이분들 요즘 아마 이런 거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지워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사건 번호 오픈해드릴게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2017 타경이 6613입니다. 그 리자 돼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그 법인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법인에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세상에 말이지 정상적으로 그래야 된다면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등기 선순위로 되어 있고 말이지. 어쨌든 4천만 원도 인수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매입을 한다? 그것도 거래 가격이 얼마? 5,300만 원으로 거래를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 강제경매에서 조모의식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낙찰자는 이게 4천만 원 이거 끌어안아야 됩니다. 4천만 원 끌어안고 나아가서 가등기도 어떻게 보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 보면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게 일단 4천만 원 인수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아마도 여기 4천만 원 인수한다면 얼마입니까? 5,1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5,100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가격 시점이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근데 이분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가 2019년 6월 달이니까 약 한 1년 6개월 전에 5,3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경과된 그 이후에는 5,300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순위로 왜 가등기를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시면 있어가지고요. 왜 이 사람이 선순위를 왜 가등기 설정했냐 말이지. 또 나아가서 이게 왜 저당권을 왜 설정했을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생각인데요. 이분들이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거 자기 편에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함부로 쉽게 들어와서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된 권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작업을 해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딱 보면 이거 들어오지 말아라. 원래 법원 경매라는 것이 공개 경쟁 입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개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법원 경매가. 그런데 어떤 물건 보면요. 공개가 돼 있어도요. 분명히 경매정보지등의 물건이 공개되잖아요. 공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경쟁 이 물건이 있습니다. 비경쟁 물건 뭐지? 딱 던져가지고 너 들어오면 들어와봐. 확 들어오면 확 죽여버린다 이게. 가등기 확 죽인다 이게.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 소위 뭡니까 유치권이다 말이지 법정시장권이다 이런 유행의 물건이 간혹가다 저 눈에 보이더라. 이분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놓았구나.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런 작업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까발리겠다 이거죠. 그죠? 완전히 아마 그래서 그런 작업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말이죠.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4천만 원 정도는 낙찰자가 이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성남 지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생생경매 142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08 타경인데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사례를 제시하냐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옛날 거나 지금이나 말이죠. 패턴 똑같으니까.
이런 사례를, 최근의 사례를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억 6,327. 1억 6,327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매가 넘어왔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요.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오피스텔이 6,300짜리인데, 5,100만 원에 썼다가 이제 아마 불허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보니까,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5,149만 9천 원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달에 입찰하신다고 하면요. 이게, 이 입찰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허가가 났네? 대금 납부 안 했네? 그죠? 그럼 이분 400만 원 까먹은 거 아닙니까? 403만 2천 원. 떡 사먹었죠, 그죠? 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꿀떡 사먹었습니다. 저녁 대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양시장 가면 떡값도 이제 2,000원에서 500원 올랐더라고. 2,500원짜리 꿀떡 사먹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0만 원짜리, 떡을 사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금 납부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유찰되다가 지금 6,000매가 길날 해가지고 2,300여만 원에 누가 딱 들어가서 낙찰받았습니다. 38%입니다. 그죠? 6,300만 원을 2,300만 원에 낙찰받는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뭔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뭔가. 어떤 인수된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세상을 그렇게 내가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너그럽지 않다더라. 하여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싸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게 문제입니다. 김모 씨 이분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보니까 2002년도 전입신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당권이 2005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빠른데 근데 이미경매를 매각이네. 야, 근데 이분이 박모 씨가 말이죠. 요 2005 타격인가요? 요 사건에서 이제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4월 달에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김모 씨한테 탁 넘겨버렸거든요. 이전했거든요. 매매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홍성 지원 사건처럼 말씀드렸는데, 현재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떤 걸 취득 원인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느냐? 매매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뿐만 아니고 전 소유자 누굽니까? 박모 씨죠. 2005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짭밭하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2005년 4월 4일 날 소유권 경매로 이미 경매라는 매각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게 김모 씨 입장에서는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2002년도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날짜보다도 빠르죠, 그죠? 그럼 이거 때는 이거 선행이냐 후행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요. 박모 씨 앞 패턴 똑같아요. 박모 씨 앞에서 소유권 이 김모 씨 앞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당권 이모 씨가 설정했잖아요. 설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 뿅 해가지고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박모 씨하고 김모 씨하고 이모 씨는 경매 동호회 카페 회원이든지 경매 학원의 동기생이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말고. 맞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이 김모 씨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자 이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떡하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 김모 씨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전세금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일단 임차인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나와 있네요. 여기서 화면을 조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에 비권한을 보시니까 임차인 김모 씨는 전 소유자의 임차인, 이게 이제 선행경매 사건 나오는 거예요. 전 소유자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있으나 이제 보십시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배당 요구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확정일자를 받은 놈은 우선 변제권이지 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배당 요구권자에 해당이 안 되냐고. 이게 또 뭐냐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행경매 사건에 배당료 했어? 배당료 했으면 임차인이 아니지? 임차인이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 이해관계인이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료 해봤자 꽝이야. 그런 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죠? 배당 요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중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3,785만 7,784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이렇게. 이거 왜 인수하냐 이게. 이거 좀 막 고민하면 이게 이런 거 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는 집에 울고 싶어요.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 설명드립니까, 그죠? 어쨌든 한 3,7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이 법원에서 성남 지원이 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왜냐면 매각 물건 명세상에 예를 들어 조세 채권 같은 경우도 막 뭡니까 법정기 표시해주고 체납된 세금이 얼마고 그건 막 미주알 고지를 다 표시를 해주시더라고, 성남 지원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법원은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표시를 잘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3,700 정도는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나갈게요. 3,700 인수해야 된다 이거지요. 3,700 인수한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분은 5,100만 원 써가지고 오늘 팍 하자마자 계장님 살려줘 보세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3,700 인수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이 양반 5,100만 원 써버린. 아니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3,700만 원 인수한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봤죠, 그죠? 근데 보니까 5,100, 한 5,200 정도. 그럼 얼마입니까? 8,900, 건 9천만 원인데 1차 감정가 6,300짜리를 9천만 원에 매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야. 대금 납부 못하는 것이요. 못하는 게 400만 원 떡 사먹는 거지. 그럼 간단하죠, 뭐. 이 사람도 보니까 박모씨는 2,300만 원, 뭐 2,500 정도의 취득 원가라 보고요. 그럼 3,700 인수한다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6,200만 원, 그죠? 6,200인데 6,300이래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 가격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가격 시점이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가격 시점이 2008년 10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금 납부는 매각 허가 결정 나오고 대금 납부한 것도 한 2009년도니까 2010년 한 2월 달쯤 되겠네. 그죠? 1월 달이나. 그러면 2008년이니까 2009년 한 1년하고도 한 3, 4개월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가격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분 같은 경우 이 날짜에 입찰 참여하시잖아요.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이 본건에 대한 매매 가격입니다. 예. 부동산 가격 조사를 정말로 똑소리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법원 경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탁 정확하게 집어내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경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이요? 권리분석 못하시면요, 오늘 오전에도 유튜브 시청자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사는 집인데 경매가 넘어갔는데 권리신고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그러는데 배당 처리하면 될까요? 배당 처리하면 안 되지요. 배당 처리하면은 채권 상계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아리까리해요. 권리관계.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유튜브 상에 보면 뭐 채널 잘 나간 채널 많잖아요. 그거보다 운영자들한테 전화 주셔가지고요. 나름대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죠? 물어보시면 뭐 권리분석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현재 내가 입찰하는 시점 기준에서 현재 이게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거 똑소리나게 따는 게 정말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그걸 해야지만 내가 경매 잘하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와,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말이죠. 벌써 9시가 돼버렸네요. 그 나머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가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 중앙구 해가지고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도 보면 뭐 자료들이 거의 그러니까 교재 엑스파일 책은 없어도 됩니다. 굳이 뭐 책을 이것도 매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구입을, 매입이 아니고요.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보고요.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서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 경매 사례를 다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3월 4일이네,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말이죠. 이제 전세권. 전세권자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만 212와 2010만 900 결정 관련해가지고요.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데, 근데 현재 실무에서는 2008만 212결정임에도 불구하고 2010만 900결정에 의해서 실무를 처리한다 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례가 너무 많은데 말이죠. 쭉쭉 넘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왜 이렇게 안 나오노? 자꾸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이거 시간 남으면 제가 하루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찰받아 또다시 경매 진행시킨다면, 이거 사실은 저기 밑에 보시니까, 이게 저희 당시 다음 카페 회원분들하고 입찰 들어갔더랬어요. 근데 4명인데 그 중에서 3등 했습니다. 3등.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주식회사인데 이 법인도 제가 아는 법인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걸 전문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딱 받는 순간, 이 양반들 또 작업 들어가겠구나. 왜냐면 이게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인데요. 이 사람이 전세 자기 보증금 전액 다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분들이 자기 전세금을 다 못 받느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6천만 원인데 여기 2008년 5월 26일이거든요. 날짜 적어드릴게요. 2008년 5월 26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요, 구모 씨라는 분이 2009년 6월 5일입니다. 2009년 6월 5일 날 강제경매 신청하고, 이분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 2009년 6월 10일이죠. 그죠? 2009년 6월 10일이에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근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 6천만 원, 구모 씨의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청구액이 6천만 원 똑같아요. 6천만 원, 6천만 원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어떻게? 낙찰 금액에서 경매비용 빼고 그냥 N분지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니까 강제경매는요, 선채권이죠, 채권. 확정일자는 물권화된 권리죠, 그죠? 선채권, 후물권 같은 경우는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와 관련된 부분 또 나중에 나올 적에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6천만 원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법인에서 1,500만 원은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441만 원 딱 쾌척해 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 입찰 보증금액이 재매각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인 모양입니다. 216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57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플러스 하니까 아마 2,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0에서 아마, 한 경매비용 한 200만 원 떼고 2천만 원이니까 임차인이 6천만 원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1,000만 원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미배당이니까 이 5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분들 절대로 인수 안 해요. 인수하면 돼요. 인수하면 끝난다고.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전체 1,500이니까 6,5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럼 1차 감정가 9천만 원 대비해서 미치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안 줘요. 우리 딱 보니까 저도 사실 그랬으면 이때 들어가서 3등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안 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때는요, 한 10여 년 전에 2011년이니까 한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조금 못된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5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6학년으로 접어드니까 아이고 이제 못된 마음이 슬슬 없어지더란 말이죠. 이제 요즘은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이게 반드시 넘어오겠다. 근데 이게 또 경매로 넘어왔어요.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요 사건 번호 해가지고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고 2009 타경에 16,223호 강제경매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에 이거 나중에 저기 경매정보지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막바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모델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거 가지고 누구한테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여기 소위 선행경매 사건이에요. 선행경매 사건이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대전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16,493. 요게 후행경매 사건입니다. 후행경매 사건인데 이 물건을 법인에서 1,500만 원에 낙찰받은 상태에 이분들이 과연 후행경매 사건에서 낙찰된 금액 대비해서 과연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바닥 두들겨 보시면 요거 요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참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생생님의 자료 정리할 적에 많았는데 근데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생생님의 이제 175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실전 전세권 분석 나왔잖아요. 이 전세권은요, 대법원 2008마 212 결정하고요, 대법원 2010마 900 결정. 근데 2008마 212 결정은요, 법원에서 이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2008마 212 결정은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2008마 212 결정하고요, 이게 2008마 212 결정, 그 다음에 또 대구지방법원입니다. 2심 원심 결정이 2007라 328 결정이 있어요. 요걸 제가 발급받아가지고 아마 내일 좀 발급받으면은 금요일 날 도착을 한지 안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쯤 해가지고 방송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2008마 212 결정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거 무시해버린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2010마 900 결정에 의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해서 낙찰자에 있던 부담으로 돌린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모레 3월 4일 날은 생생경매 175페이지 실전 전세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사라져 보니까 영 이상하죠, 그죠? 얼굴 켜는 걸,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 끝나시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들 저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